자, 오늘 할 내용은 불안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한번 했었었는데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예, 의천도룡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천검과 도룡도 해가지고 옛날에 그 신조협렬하고 아주 양조 많이 잘 재밌게 봤었어요. 김용의 영웅문에 나왔던 얘긴데 거기에 이제 큰 그 검을 녹여서 두 개의 검으로 만들어요. 의천검과 도룡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두 검이 이제 천하를 호령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긴데, 예. 이 신뢰검과 불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뢰도가 있고요, 불안도가 있어요. 근데 신뢰도라는 거는 사회과학 쪽에서는 우리가 신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을만 하다가 아니에요. 사회과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뢰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 시간이 뭐 오버돼도 상관없을 거야. 뒤에 뭐가 없으니까.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어요. 이 사회과학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설문지를 돌리잖아요. 몇천 장을 설문조사를 하면요, 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신뢰도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거를 선호하고 그것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타당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인기주를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뢰가 생기죠. 그렇지만 그걸 많이 샀다고 해서 그게 수익을 내는 자리, 그렇잖아요. 투자는 수익이 정답이잖아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 그거를 샀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국민주라고 해서 그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목이 아니라 그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한 진리는, 타당도는 뭐예요? 똑같은 삼성전자라고 해도 4만원대에 잡은 사람이 9만원에 팔고 나온 거, 그게 타당도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수익 내는 거가 옳은 거예요. 그 매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신뢰도만 높으면 사람들이 인기주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94,000원, 85,000원, 8만원에 잡았다고 많이들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그게 수익을 제대로 내주는 매매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봉금동님, GS건설을 그 위에서 공개 매수 줬다고요? 조금 사보라고 그랬겠죠. 연필로 사보라고 했거나 조금 사라고 그랬는데 많이 담았죠. 조금 샀으면 괜찮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아니라 인기 있는 걸 사면 안 된다. 이 인기 있는 걸 사면은 불안도가 높아진다. 그렇구나. 내려온다. 꼬꾸라져 내려온다. 그리고요,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거, 인기 있는 거가 신뢰도가 높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사라 그러면은 사요.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인기 좋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사요. 예, 언젠간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뭐 몇천만원 담아놓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면은 힘들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걸리면 가죠. 근데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거를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잡담들을 많이, 딴 얘기들이 많이, 대화를 하려면 20주면은 얼마치예요? 나도 딴 얘기, ADHD. 네. ADHD가 애들만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성인도 ADHD 많아요.
자꾸 딴 얘기하고 이거 하다가 딴 거 하고 한 지역에 오래 못 살고 자꾸 이사 다니고 싶고 성인 ADHD 있어요. 한 일을 오래 못 하고 그거 하다 그만두고 딴 일하고 또 그거 하다 그만두고 딴 일하고 더 살까 하다가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이지. 지금 40만 원에 20 주면은 얼마야? 10 주면 400만 원, 800만 원. 와. 물 안 탄 게 신의 한 수. 물 안 탄 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자, 그래서 인기주를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다. 오른 매매법은 아니다.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안도. 이게 신뢰도를 자꾸 사람들은 왜 자꾸 신뢰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왜 딴 사람들이 샀다,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카카오도 너도 샀어, 나도 샀어, 막 친구끼리 서로 샀다 그러고 그러는 게 왜요? 그래야 불안이 덜 하니까, 덜 불안하니까. 그죠? 덜 불안해요. 그래서 집단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샀다 그러면 인기가 생기면 같이 나도 사, 너도 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샀다고 해서 그게 안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도를 그러니까 불안도가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뢰도가 높은 걸 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신뢰도보다는 타당한가. 내가 콘크리트를 기초공사를 잘한 매매 스케일을 갖고 매매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또 이런 날일수록 불안함이 올라가요. 불안도가. 사람은 다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 구석에 다 불안한 게 있어요. 그대 이름은 불안 왔다가 주저앉는 불안 날 끌어내리는 불안 저 깊숙이 그냥 끌고 들어가죠. 근데요 사람마다 불안한 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불안한 게요 조금 있으면 그거는 불안도가 낮으면 그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요. 내가 왜 불안하니까 사람 늘 그렇잖아요. 원시 시대부터 배가 왜 나와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한번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고 배에 비축해야 되고 그게 인간이에요. 예, 그 불안하죠. 언제 음식이 떨어질지 모르고 먹고 사는 생존의 위협이 있고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가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는 음식이 될 수 있고 그게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불안한 것을 때문에 원동력이 생긴 뭐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수렵에서 이제 사냥해서 수렵을 하기 시작하고 수렵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 돼요.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게 불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안이 적당해야지 너무 높아서 나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불안이 높아버리면 불안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성적이고 뭐가 없어. 발전적이고 성장적인 거 뭐가 없어. 그냥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갖고 가.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단타를 쳐요. 그날 사고 그날 팔고 끝. 저녁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몰라.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갖고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된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갖고 있고 싶지 않죠. 그날 매수하고 그날 팔고 싶겠죠. 불안도가 높으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개발을 하면 차라리 단타를 잘 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있지만 이 불안도가 그거가 내가 불안도가 높은지를 모르고 자꾸 내가 감정적인 것만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게 감정이에요. 그 불안도가 높으면 감정이 더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계좌 있던 종목 내려간다고 쏟아진다고 다 팔아버려 그냥. 정신없이 팔고 났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성이 돌아와. 이게 파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 불안한 사람 있죠. 오늘 안 오셨나? 우리 까나리야? 우리 방에 전속가 공식 까나리아 저기 변룬사님 많이 불안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불안해도 뭐가 어쨌대요, 뭐가 저쨌대요, 어느 시장이 뭐가 어쨌대요, 계속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불안하니까. 이제는 시세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불안도가 낮아져요. 아는 만큼 불안도가 낮아지고 경험하는 만큼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샀더니 올라가서 수익을 내주더라는 경험을 계속하면 그래도 불안하지만 그렇게까지 내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까지 불안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불안한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불안도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알아야 돼요. 불안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힘들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특히 평상시에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꼭 어떨 때 티가 나요? 어떤 일이, 사건과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그 부정적인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완전히 뻥튀기를 확 시켜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 사건을 막 왜냐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게 그 불안도가 낮은 사람은 그 사건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지혜롭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사건도 그래서 가끔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막 SNS에 뜨고 막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 있는 거죠. 그렇게 돼요. 어떤 사건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거기에 이 견디고 있던 게 팡 깨지면서 확 쏟아져 내리면서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불안도가 있다. 칼을 품고 있다. 불안한 칼을 품고 있다. 그 본인만 알죠. 근데 불안도가 높은 거는 자기 성장의 히스토리, 내가 자라온 과정에 많이 생겨나요. 삶이 불안한 삶이었으니까 자꾸 이사를 다녀. 뭐 직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군인 아버지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자꾸 아니면 엄마가 ADHD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붕어 같아. 붕어가 이렇게 가다가 3초 지나면 내가 왜 이리로 가고 있지? 이렇게 내가 일로 왜 가고 있지? 3초 그런 거 같이 성인 ADHD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는 편안해. 룰이 있고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불안하지 않아. 근데 집에만 오면 불안해. 엄마가 뭘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 성장 가운데 자란 애들은 불안도가 높아요. 아니면 어렸을 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면 인생에 있어서 있죠. 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불안해요.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기니까 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폭락이 나와가지고 또 코로나 폭락도 한번 경험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불안해져. 또 이거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조금만 내려가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것도 또 벌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 팔아버려. 그게 불안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히스토리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불안도가 높지? 그거를 자꾸 그러면서 불안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뭐 있어요? 감사할 때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잘해서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교만이죠. 그게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뭔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나 환경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한다면 그럴 때에 왜 불안도가 높으냐면 나 혼자 그걸 다 쌓아두고 있으니까 쌓아안고 있으니까 나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더 불안하고 더 그냥 파고 들어가고 왜냐하면 주위에서 누가 그 얘기 듣는데 공감을 안 해줘. 왜? 아니 일어날 일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불안해해.
네. 그런 거 봤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애가 10만 원짜리 엄마가 이제 뭐 사야 된다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 왜? 그랬더니 이거 10만 원짜리 가져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불안한 거야. 아니 안 될 게 뭐 있어. 10만 원짜리인데 은행 이사만 하면 돼. 신분증 보여주고. 근데도 계속 불안.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그럼 옆에서 딴 사람이 친구가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불안하지 쟤는? 나는 늘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썼었는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못 얻으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싸매고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감사하다면 감사할 때에 내 심장이 따로 움직여요. 불안이 왜 불안이 더 심하대요? 뇌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하니까 더 그게 극대화돼. 불안도가 더 높아져. 둥각쿵쿵 빨리 뛰기 시작하니까. 근데 내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 그 다음부터 심장이 안정감을 얻어. 그리고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해. 예. 그래서 아 감사하다. 예, 누구는 깡통 찬다는데 난 깡통도 안 찼네. 감사하네. 이거는 이렇게 공부해서 해가지고 많이 안 담아서 이 정도 손실 나는 게 감사하네. 그나마 그나마 물타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으니 그나마 감사하네.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죠? 유익하죠? 그러니 이 적당한 불안은 나를 개발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나를 끌고 내려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불안이라면 피해 주죠. 불안하니까 저번에 폭락 나올 때 누구 와가지고 막 주사 부렸어요. 그것도 2월 달인데 산타랠리 한참 지나고 난데 산타랠리 온다면서요. 누가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와가지고 주사 부린 사람이 있었어. 그 무슨 민폐야 그게. 그러니까 딴 사람 자기가 불안하면 끄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불안도를 높여야 된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또 없어가지고. 불안도가 높지 않도록 내 자신의 심리를 잘 관리를 하고 그런 불안도가 높다면 왜 그런가. 그래서 그게 심하면 상담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 심리를 잘 내가 심리를 잘 이걸 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뭔가가 심리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너무 더워요. 땀이 삐질삐질 계속 나와. 자, 그렇게 해서 신뢰감과 불안도 두 가지에 대해서 해드렸어요. 양대 산맥이에요. 신뢰가 높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인기가 좋다고 남들 다 갖고 있다고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불안도가 높으면 투자하기가 힘드니 불안도를 낮추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죠. 뭐 심리 상담을 받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불안도가 높으면 투자하기가 힘들다. 어느 정도 적정한 불안은 필요하지만 너무 높으면 자기 그 불안을 끄집어내서 직면하고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투자하기 힘들다. 오늘 같은 날 불안하죠? 그렇지만 조금 사보고 이 또한 지나가고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내일도 찌리찌리 뭐 금요일이니까 할 수도 있지만 내일 그러면은 또 싸게 깎아주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사면 내일 종목별로 반등은 나오더라고요.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내일 왜 안 올라와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통합하는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줄 잘 보내시고 자,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도 못 듣니 이거